예, 고정감상 공지한 대로 수업 촬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번에 이 유후론, 소식의 유후론 앞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 텍스트 같이 본 부분 다시 한번 보고 이 부분이 다 못 봤으면 오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우리 텍스트 26조부터 처음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의 어떤 배경은 뭐 옛날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사건 때, 그죠? 많은 우리 병사들이 그때 사망을 했죠. 그때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한의 소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이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논쟁이 되면서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당시 우리 외교부에서 중국으로 파견 갔을 때 그 당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죠. 우리 한국 외교부 차관을 만나서 이 문구를, 그죠? 이 문구를 우리 외교부 차관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잠시 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구가 상당히 좀 현대사회도 통용이 되는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문구다. 그죠? 왜 소식이 이 문구에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텍스트만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보면, 古之所谓豪杰之士，必有过人之节，人仅有所不能忍者，匹夫见如拔剑而起，平身而斗，此不足为勇也. 예, 해석을 한다면, 옛날 소위 이른바 말하는, 그죠? 이른바 말하는, 그죠? 하오제, 호걸의 인사들. 옛날 이른바 소위 말하는 호걸이라는 인사들은, 호걸이라는 사람들은, 그죠? 호걸이라는 사람들은 삐요, 그죠?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이띵이라는 의미죠. 이띵. 펜으로 그 위에 지우개? 형광펜? 지우시고 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을 잘 못해서 그런데, 어쨌든 B라는 것은 반드시의 의미죠. 반드시, 그죠? 반드시 여있다. 过人, 이는 超过, 뛰어넘는, 이는 일반 사람, 그죠? 저런 절조, 그죠? 절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소위 말하는 이른바 호걸이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절조가 있었다. 보통 사람 절조가 있었다. 반드시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그죠? 뛰어넘는 절조가 있었다.
차오고의 의미죠. 차오고. 나중에 다시 쓰겠습니다만은 뛰어넘는, 그죠? 뛰어넘는. 차오고. 이거는 한자로 쓰기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죠? 차오고, 뛰어넘는. 보통 사람은, 이는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고죠.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절조가 있었다. 런칭, 사람의 감정에는 요소, 무엇이 있었다. 뿌능는, 참을 수 없는 것.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감정에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 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의 감정에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필부가 일반 사람이죠. 이 지엔은 여기서는 빼의 의미죠. 그죠? 그죠? 이 첸, 뭐뭐 당하다. 욕됨을 당하다. 필부가 욕됨을 당하면, 그죠? 사람의 감정에는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필부는 보통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욕됨을 당하면, 빠진 칼을 뽑아들고 일어서서, 이 순접입니다. 그죠? 칼을 뽑아들고 일어서서, 서서, 그러니까 팅선얼도 가슴을 펴는 거죠. 팅선 몸을 펴고서 순접, 그죠? 또 싸우는데 칼을 뽑아들고서 몸을 펴고 싸우는데 이것은 부주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죠? 부지더 뭐라고 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용감하다고 용감함이 부족하다. 용감하다고 할 수가 없다. 용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다시 보면 옛날에 소위 말하는 호걸이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절조가 있었다. 그렇죠? 이 호걸은 이 절조가 있었다. 그죠? 이 절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호걸하고 달리, 그죠? 일반 사람들은 뿌는 런저, 사람의 감정에는 참을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필부들은, 호걸이 아니라 필부들은 욕됨을 당하면, 지혜는 당하면 칼을 뽑아들고 그죠? 일어나다는데, 뒤에 또 일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죠? 칼을 뽑아들고서 킹선 몸을 펴고 싸우는데, 이것은 용감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용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죠? 용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용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정한 호흡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구절이 바로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우리 그 외교부 차관에게 써준 구절이 이거죠, 그죠? 天下有大勇者, 천하에, 그죠? 大勇, 큰 용감한 사람. 근데 진정한 용자는, 천하의 진정한 용자는, 이게 우리 발음이 밑에 잘못되었는데, 그죠? 주가 아니라 이 발음을 바꿔주세요. 시유. 사성으로 추란의 의미는 갑자기, 투란의 의미와 같습니다.
도련이. 추란 린지. 여기에 사이에 병고라는 말이 상략됐다. 그죠? 이 지는 우리 몸을 가리키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갑자기 어떤 병고가 뭡니까? 몸에 임해도, 어떤 병고가 닥쳐도 순접, 뿌징, 놀라지 않는다. 천하의 진정한 용자는, 갑자기 어떤 병고가 린저 몸에 임해도, 닥쳐도 놀라지 않고, 우구 아무런 이유 없이, 연고가 없이, 이유 없이, 욕됨, 같은 거죠. 몸. 그죠? 아무런 이유 없이 욕됨을, 몸에 욕됨이 대해줘도, 욕됨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 봤지만은 필부는 욕됨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들고 막, 그죠? 싸우는데 이 진정한 용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죠? 갑자기 어떤 병고가 닥쳐도 놀라지 않고, 또 갑자기 어떤 욕됨을 당해도, 아무런 이유 없이 욕됨을 당해도 노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사람이 사실 좀 드물죠, 그죠? 근데 드뭅니다. 사실 이런 내공을 쌓기가 쉽지가 않다, 그죠? 어쨌든 소식이 봤을 때는 진정한 용자는 이런 두 가지의 특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갑자기 어떤 병고를 당해도 놀라지 않고, 또 어떤 욕됨을 당해도, 아무런 이유 없이 욕됨을 당해도 노하지 않는다. 까닭 없이 화를 당해도, 욕됨을 당해도 노하지 않는다. 왜 이런 상황으로 될 수가 있겠는가? 그 이유를 밑에 얘기합니다. 그 이유, 그죠? 이것은 바로 이것이죠. 이것은 이 두 가지. 이것은 그가 우리 발음이 지아로 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발음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 발음이 지아가 있고, 아니면 XI, 시의 이성이죠. 시의 이성인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지아라고 하면 끼우다. 그죠? 책을 이렇게 끼우다. 지아, 그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사실 끼우다의 의미도 있는데, 여기는 왜 시해가 되느냐 하고 하면, 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품다. 가슴에 품다, 마음에 품다가 있죠. 마음에 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 그죠? 품다. 그러니까 이 발음을 지아로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시의 이성으로, 그죠? 시의. 그러니까. 이것은 지소 시에치즈, 그죠? 품은 것, 그죠? 품은 것. 포부. 가슴에 품은 것. 포부를 얘기합니다. 포부. 이것은 그가 마음에 품은 바가 씀다. 매우 크고. 그러니까 포부가 매우 크고 해야 됩니다. 마음에 품은 바가 크고, 포부가 크고 해야 됩니다. 그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그의 포부가 매우 크고, 아니면 그가 마음에 품은 것이 매우 크고, 또한 순접입니다. 그죠? 그의 뜻, 그의 지향하는 바가 매우 멀기 때문이다. 선 위엔이에 매우 멀다. 지향하는 바가
매우 멀다. 멀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천하의 진정한 용자는 이 두 가지 특징은 갑자기 어떤 변고를 당해도 놀라지 않고 갑자기 어떤 욕됨을 당해도 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진정한 용자가 가슴에 품은 바가 매우 크고 포부가 매우 크고, 그죠? 포부가 매우 크고. 또한 그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면 뜻이, 그 뜻이 깊고 심원하기 때문이다. 깊고 원대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심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을 당해도 놀라지 않고 노하지 않는다. 그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포부 그리고 뜻이 깊고 원대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용자가 갖춰야 될 어떤 하나의 특징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우리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단락은 어떤 수사법을 활용해서 수사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어떤 수사법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면, 그죠? 어떤 수사법을 활용하고 있는지. 대비법. 대비법을 활용하고 있다. 대비법. 그죠? 대비법을 활용한다. 뭐와 뭐의 대비? 뭐와 뭐의 대비입니까? 앞에는 뭡니까? 앞에는 바로 필부. 필부는 어떻게 합니까? 욕됨을 당하면 칼 막 참지 못하고, 그죠? 칼을 뽑아들고 막 싸우려고 한다. 그죠? 그것은 진정한 용자가 아니다. 필부와 그럼 진정한 용자는 뭡니까? 바로 호걸, 하오지에. 필부와 호걸의 차이. 호걸은 다시 하면 진정한 용자, 그렇죠? 천하의 진정한 용자죠, 그죠? 진정한 용자. 호걸은 어떻게 한다? 어떤 병고를 당해도 놀라지 않고, 욕됨을 당해도 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마음에 품은 바가 매우 크고, 또한 지향하는 것, 그 뜻이 심원하기 때문이다. 그죠? 필부와 호걸의 차이를 통해서, 그죠? 진정한 용자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용자이다.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진정한 용자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단락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호걸과 필부의 차이. 참을 수 있는 자가 큰 일을 이루며 진정한 용자이다. 진정한 용자이다. 자, 다음. 夫子方受书于以上者人也，其师甚怪，然亦安知其非秦之事，由引君之子，出而视之，观其所以，为宪，발음이宪아니라宪， 그죠?为宪其意之，皆圣贤相与警戒之意。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무릇, 바르사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입니다. 즈팡은 바로 장량의 호르입니다. 장량을 얘기합니다. 장량은 소수위 이상, 이거 이는 다리를 강소성의 샤페이 지역에는 다리를 이라고 합니다. 이 사투리, 지방 사투리입니다, 사실.
시방 사토리죠. 이거는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좀 여러분한테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량에 대한 고사, 그죠? 장량이 한나라 사람이에요. 한나라. 전국시대 때 이 한은 우리 지금 한국 한자하고 같습니다. 한나라, 이 한나라 사람. 이 한나라 사람인데, 전국시대 한나라 사람인데, 진시황이 통일을 막 하려고 할 때죠. 근데 이 전국시대 한나라 때, 이 장량이 그 진시황을 죽이기 위해서, 그죠? 집안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자객을 고용해서 진시황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제 그죠? 이 큰 쇠뭉치를 만들어가지고 산에 매복해 있다가 진시황이 지나가면 그것을 이제, 그죠? 굴러서 진시황을 죽이기 위해서, 그죠? 매복해 있다가 진시황이 어느 날 진시황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산에 매복해 있다가 이제 그 쇳덩이를 굴립니다. 그죠? 산에서 굴리는데, 근데 지금도 여러분 보면 알지만은 그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할 때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어떻습니까? 자동차 타고 갈 때 자동차 한 대에 타고 가지 않습니다. 그죠? 같은 자동차가 많은 자동차가 가죠. 어느 자동차에 타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보통 많이 멀리 갈 때는 그렇게 가죠. 그때도 진시황도 같은 마차에 타고 이제 이동하는데 여러 마차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진시황 암살을 하려고 쇠뭉치를 굴려서 실행을 했는데 결국은 진시황은 죽이지 못하고 이 장량은 뭡니까? 이 수배가 되어서 도망을 다니는 순시였다. 이때 강소성에 와서 있었다는 거죠. 강소성에 와서 있다가 숨어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갔는데 다리를 지나갔는데 웬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죠? 웬 노인이 앉아 있다가 이 장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신발을 벗어서 이제 다리 밑으로 던진 거예요. 그죠? 물이 없는 곳으로 던졌겠죠. 그러니까 장량이 지나가니까 이제 노인이 젊은이 이리 와 보게 부릅니다. 불러서 저 내려가서 내 신발 좀 갖고 와주게. 그러니까 이 장량이 좀 굉장히 좀 화가 났겠죠, 그죠? 노인 이야기하니까 그냥 노인이 뭐 심심하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뭐 한번 도와주면 되겠지 싶어서 내려가서 신발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가지고 올라오니까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신발 한번 신겨봐. 그래서 내 발에 신발 한번 신겨봐. 장량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갖다 주는데 갑자기 신발까지 신겨라고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만은 잠깐 생각하다가 장량이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신겨주니까 노인이 루즈 커죠. 젊은이를 가르칠만 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일 뒤에 이 새벽에 해 뜰 때쯤 여기서 만나자. 내가 자네한테 줄 게 있으니까 여기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일 뒤에 새벽 해 뜰 때쯤 돼서 오니까 노인이 미리 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한테, 장량한테, 내 이놈, 응? 노인이 어른을 시키면 일찍 와서 기다려야지.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고. 다시 5일 뒤에 다시, 응? 새벽에 와. 그리고 또 혼내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장량이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막 쫓아왔죠. 오니까 또 노인이 미리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노인이 막 화를 냅니다. 너는 2번씩이나 그렇게 내보다 늦게 오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장량이 아예 밤중부터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리 위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노인이 나타나서 보고 하면서 이제 책을 하고 가르칠 만 하구나. 책을 한 권 줬는데 그 책이
강태공 병법이라는 책을 줘. 강태공 병법을 줘서, 그래서, 장량이 이 병법서를 읽고 난 뒤부터 자기가 이 계책을, 그죠? 굉장히 이 전술과 또 지략에 뛰어나게 되었어. 그래서 한 고조 유방을 두어서 한 나라를 건국한 1등 공신입니다. 그죠? 1등 공신이 되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사람이 아니라 신선이었는데, 누런 돌이 신선이 되었다고 해서, 돌이 신선이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을 황석공이라고 했습니다. 황석공. 이 황석공이 장량이 뛰어난 사람인 걸 알고 이 태공병법을 주어서 장량이 이것을 읽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 일을 이제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량이 소수 책을 받았다. 어디에서? 다리 위에 노인에게서 소수 책을 받았는데, 그죠? 이 황석공한테서 이 태공병법을 받았는데, 이 이야기는 지시, 이 이야기는 매우, 좀 매우, 흔히 의미죠. 좀 매우, 부사로서 좀 매우 이상하다. 매우 기이하다. 왜? 귀한 게, 그러니까 돌이 시선이 되어서 도와줬다고 하니까 정말 기이하다. 이 소식이 봤을 때는 이 일 매우 귀하다. 그렇지만 소식이 봤을 때 이는 하나의 뭡니까? 전해오는 스토리,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 소식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소식은 꽤 귀한데, 그러나 란을 이 또한, 그죠? 어찌 알다. 그죠? 어찌 알겠는가? 그가, 그죠? 이것은 진나라 때에 응군자가 있어서, 어떤 응군자라는 말은 도덕이 높은 사람이지만은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 응군자가 있어죠. 진나라 때 어떤 응군자가 있어서 응군자가 나타나 그를 시험한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이 말은, 요 두 말은 소식이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황석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소식이 봤을 때는 이 황석공 돌이 신선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진나라의 이 세상에서 떠나서 초야에 묻혀있던 군자가 장량이 사람이 됨됨이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그죠?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죠? 진나라 때 응군자가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어찌 알겠는가? 그러니까, 그러나 또한, 이 이야기는 또한, 이것은 진나라 때 응군자가 나타나서 장량을 시험한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소식이 봤을 때는 황당한 돌이 신선이 되었다고 보면 안 되고, 사실은 군자가 초야에 묻던 근자가 나타나서 장량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밑에 계속 부연 설명합니다. 그렇죠? 보다 그 방식을, 소위 방법, 원인, 까닭, 그죠? 그 방식을 보면 웨이시엔, 그죠? 언연히 나타낸다. 그 의도를 나타내는데, 그가 어렴풋이 드러난, 그러니까 그가 드러낸 의도하는 방식을 보면, 그죠? 그가 의도하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의도하는 그 은연중에 나타내는 그 의도하는 그 방식을 보면 이 방식 모두가 성贤相위, 성현들이 서로相위는 주고받는 경계의 의도가 들어있다. 이 모두가 성현들이